기업이 어떤 곳입니까? 직원들 쥐어짜서 이익을 내고 이를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또 쥐어짜서 또 이익을 내고 심지어 마를 때까지 부려먹는 게 대부분의 기업입니다. 특히 GS25는 직원들과 가맹점주님들에게 지원이 인색하기로 유명한데 상생한 만큼은 업계 최초로 시작을 하였고 이번에도 업계 최초로 상생 지원금이라며 전국 15,000개 점포에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저께죠. 12월 2일 목요일 날 GS25 1,800억 원 규모 상생 지원안 발표라는 제목으로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1등 편의점답게 이번에도 선수를 쳐서 상생 지원안을 먼저 발표를 하였습니다. 1,800억 원이라고 기사를 내긴 했는데 사실 1,800억 원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어떤 지원이든지 간에 100원이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점주님들께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상생 지원안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생 지원안은 최저시급이 17년도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이 결정난 17년도 중순쯤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7%, 8% 같은 전년 대비 10% 미만 선에서 최저시급이 오르다가 어디 한번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을 한번 지켜볼까? 라고 생각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16.4%나 올리면서 아주 가파르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중 하나인 24시간을 운영하는 편의점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점주님들이 알바 시간을 3, 4시간 줄이고 점주님 본인이 3, 4시간 추가로 더 근무를 해야지만 수익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신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이탈이 걱정되어 고민하던 찰나 GS25에서는 점주님들과의 상생을 외치며 편의점 최초로 상생안을 발표하기로 합니다. 여러 상생안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획기적인 지원은 신규 계약하는 점포 기준으로 전기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물론 전기료 100% 지원해준다면서 뒤로는 조삼모사로 이것저것 지원을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기료 지원이 너무 커서 점주님들이 월 몇십만 원 정도는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래왔고 GS25에서는 항상 매년마다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상생안을 발표하며 상생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나머지 편의점 업계인 CU나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항상 눈치를 보다가 GS25가 상생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하곤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임차인에게 월세를 조금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마냥 상생하는 본사에서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 지원해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GS25를 시작으로 모든 브랜드 편의점 업계들이 엄청 대단한 이렇게 내용들은 아니지만 폐기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폐점 위약금 할인 등 매년 점주님들을 위한 상생안을 발표하는 게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생 지원안은 매년 내용이 아주 조금씩 바뀌어가며 본사 상생협력팀과 경영주 협의회에서 협의 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액적으로 몇십만 원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점포마다 다 다르겠지만 월 20에서 30만 원 수준의 지원이 될 겁니다. 사실 겨우 이거밖에 지원을 안 해주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주님들을 만나보면 은근히 많은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떤 곳입니까? 직원들 쥐어짜서 이익을 내고 이를 나눌 줄도 알아야 되는데 또 쥐어짜서 또 이익을 내고 심지어 마를 때까지 부려먹는 게 대부분의 기업입니다. 특히 GS25는 직원들과 가맹점주님들에게 지원이 인색하기로 유명한데 상생한 만큼은 업계 최초로 시작을 하였고 이번에도 업계 최초로 상생 지원금이라며 전국 15,000개 점포에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나라에서 급격하게 올려놨는데
이 작은 금액이라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려 하는 것에 대해 그냥 감사히 받고 최소 욕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GS25는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해주면 직원들 성과금이나 경력금 같은 돈이 나오지 않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직원들끼리는 이번에도 성과금 못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번 22년 상생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뭐 별건 없습니다. 점주님들께 득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상회복 상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점포에 2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재난지원금처럼 일회성 금액이고 12월 8일에 정상금 통장 계좌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1만 5천 개 점포니까 20만 원 곱하기 1만 5천 개 점포면 30억을 과감히 점주님들께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만 원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저의 한 달 밥값입니다. 이건 칭찬해 줄 만합니다. 두 번째는 사기 보상 피해 보험을 본부 지원하여 가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새 구글 기프트 카드로 아주 난리입니다. 인터넷 뉴스에 그렇게 떠들어대도 아직도 알바들은 구글 기프트 카드 낚시 전화에 당하며 안 그래도 힘든 점주님들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사기 보상 피해 보험을 들어주어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경영주님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계약 지원금 인상입니다. 사실 되게 애매하게 써놔서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본부 임차 점주님들의 조건을 조금 상향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점포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보통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를 맞춰드리던 정상금을 조금 업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삼모사가 아니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GS25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 업계들의 이전 상생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뭐 1000억, 1500억 이상의 지원금을 점주님들께 쓴다고 하고 대단한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거나 홍보를 하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게 와닿지 않거나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과 한 개를 주면 두 개를 원하고 두 개를 주면 세 개를 원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이라 돈도 많이 벌어서 이거밖에 안 주네 라고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저도 점포를 하고 있는 점주 입장에서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와는 다르게 이런 작은 것들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저는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GS25로 넘어가서 매년 상생안을 가장 먼저 내고 상생만큼은 주도적으로 편의점 업계를 이끌고 있는 GS25를 개인적으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21년도는 GS25의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남성 혐오 매갈 사건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는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FF 배송 시간이 12시간 정도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점주님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 있는 상태였습니다. FF 발주를 하면 원래 당일 밤, 다음날 아침에 들어와야 정상인데 이게 12시간씩 배송이 밀린다면 유통기한도 조금 짧아져서 폐기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발주 수량 예측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는 CU에 비해 히트 상품도 많이 없어 항상 CU를 부러워하곤 했는데 이번 상세관으로 인해 점주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22년도 상생안은 GS25만 먼저 발표를 했는데 다른 편의점 업계들이 어떤 상생안을 내놓을지가 궁금하며 상생 지원으로는 사실 앞으로도 GS25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획기적인 내용들을 들고 와서 내년에는 더 좋은 지원을 해줄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올해 메갈 이슈로 한번 실수하긴 했지만 이미지 회복을 위한 GS25의 이러한 홍보, 마케팅 전략은 다른 업계에서도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